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도 면접 심사 내용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도 계속 역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이죠. 세 개의 나라, 그리고 남북국, 남쪽과 북쪽 두 개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국시대인데 삼국시대의 나라는 세 개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개의 나라가 있어서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구려인데요. 우리가 알아볼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를 이제 건국한 세운 사람은 주몽이라고 부르는 이제 동명성왕입니다. 이 주몽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압록강 부근의 졸본 지역에서 고구려를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이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네. 자, 다음 이제 소스림 왕이 있는데 이 소스림 왕은 이분도 이제 고구려 시대 왕입니다. 불교를 받아들이고 태학, 이제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구려 전성기의 기틀, 전성기가 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신 왕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광개토 대왕이 있습니다. 이분이 좀 유명한 고구려의 유명한 왕인데 한번도 중부지방과 만주까지 영토를 넓혀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 이제 고구려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 광개토 대왕입니다. 이게 이제 광개토 대왕릉비라는 곳에 이 비석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왕은 이제 장수왕인데 이 장수왕은 수도를 이제 평양으로 옮깁니다. 평양성으로 옮기고 한강 남쪽을 차지하여서 백제와 신라를 좀 위협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쪽에는 백제와 신라가 있고 위쪽이 이제 고구려인데 이 고구려가 내려오면서 이 백제와 신라가 좀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살수대첩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투. 네. 고구려의 장군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 수나라, 중국의 수나라입니다. 중국에 있는 수나라 군사를 살수, 청천강 쪽으로 유인해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둔 전투죠. 살수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장군의 이름과 어떤 전투였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고구려 문화재, 고구려 문화재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것들을 보면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고, 그리고 무용총의 수렵도가 있습니다. 무용총이라는 것과 수산리 고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무덤입니다. 지배계급의 무덤인데, 그 안에 사냥을 하는 그림들이 있었고, 수산리 고분은 그 무덤의 모양이 좀 특이해서 유명한 문화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제입니다. 백제를 세운 사람은 이제 온조라는 사람인데, 이 온조는 우리 아까 봤던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한강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다음 또 근초고왕이라는 사람이 백제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4세기 백제의 왕입니다. 이 남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해서 중국과 이제 일본 지역과도 활발하게 무역을 했는데 이 4세기가 이제 이 백제가 가장 전성기였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 백제 문화재를 보면 금동대향로와 금제장식, 금으로 만든 것들,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 등이 이제 백제의 주요 문화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전성기 때의 왕을 근초고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삼국 중 해상무역이 가장 발달했는데, 바다로 이제 오고 가는 무역이 발달한 나라인데, 중국, 그리고 일본과 활발하게 교역을 했고, 백제, 신라, 고구려 중에서 가장 먼저, 4세기죠.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가 백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구려입니다. 아까 앞에서 본 고구려. 자, 그리고 신라인데 마지막 신라입니다. 신라를 건국한 사람은 박혁거세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경주 지역에 신라를 세운 인물로 삼국 중에 가장 늦게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풍왕이 있는데 이 버풍왕이라는 분은 이제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를 받아들여서 신라의 기반을 만든 왕이 버풍왕이고, 그리고 진흥왕이 있습니다. 이 진흥왕도 중요한데 신라의 전성기의 왕입니다. 한강 유역을 확보하여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분인데
보통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백제가 4세기, 고구려가 5세기, 신라가 6세기에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네. 자, 이때 이제 진흥왕이 있었죠. 6세기에. 그래서 보통 이때 삼국의 내용을 보면 한강을 차지하는 나라가 그때 가장 이제 전성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랑도라는 게 있는데 이 화랑도가 뭐냐면 이 진흥왕이 귀족과 평민 청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국가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서 인재, 훌륭한 사람들을 이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길러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신라 문화재를 보면 경주에 분황사 모전 석탑이 있고 첨성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은 이제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는 이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이제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게 돼서 만든 나라 이름을 이제 통일신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신라가 당과 연합을 합니다. 그 중국의 당나라입니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해서 신라가 당을 몰아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에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당과 전투를 한 다음에 전쟁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삼국 통일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 통일신라의 사람들이 있는데 김유신도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화랑 출신으로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 통일에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 김유신입니다. 그리고 문무왕이 있습니다. 이 문무왕은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이 되겠죠. 네, 그리고 하나된 신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장보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짓고 바다 쪽이죠. 수군을 훈련시켜서 해적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을 빼앗아, 지금은 땅에 있는 도둑들과 똑같은 거죠. 바다에서 도둑질을 하는 해적들을 소탕하고 당나라와 이제 일본과 무역을 주도한 이제 사람이 장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통일신라 문화재, 아까는 신라 문화재인데 이거 통일신라 문화재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다보탑이 있고 석굴암, 그리고 무구정광 대다나리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불국사와 그리고 이 석굴암이 신라 시대가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의 문화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 우리 남부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걸 그 아래쪽에 이렇게 땅이 있으면 아래쪽에 있는 게 통일신라가 되죠. 그리고 위쪽이 이제 발해가 됩니다. 자, 발해는 이제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우게 되는데 고구려 유민, 그 전쟁 때 이제 고구려 사람이었죠. 근데 고구려가 멸망했으니까 유민이라고 불러요. 유민과 말갈족의 무리를 이끌고 동모산 근처에 수도를 정하고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위쪽이죠. 위쪽에서 북쪽, 남쪽.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남쪽, 북쪽. 자, 해동성국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름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발해가 가장 영토가 넓었던 시기에는 고구려의 옛날 땅을 대부분 되찾아서 당시에 중국에서 이 발해를 부를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다 동쪽에 큰 나라라는 뜻이 이 해동성국입니다, 여러분. 자, 발해 문화는 이제 보통 고구려 유민들이니까 고구려를 계승하여서 이제 이 문화는 씩씩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발해 석등과 발해 기와가 유명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남북국 시대죠. 남쪽에 신라, 그리고 북쪽에 발해가 함께 있던 시기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주요 문화재인데 삼국시대 그리고 남북국시대의 주요 문화재입니다. 자, 금동영가 7년명 열애 입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구려의 불상입니다. 그 부처를 그 상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불상 뒷면에 고구려의 연호, 그러니까 연도를 나타내는 이름인 연가 7년에 만들어졌다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졌는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가 7년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부여에 있고요. 네, 백제시대의 탑으로 네, 전형적인 석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첨성대는 아까 봤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라시대 때 네, 만들어진 네, 동양 최대의 천문 관측대고 신라의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이제 불국사입니다. 불국사는 아까도 봤지만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고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만든 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처의 나라를 현실 세계에 구현하고자 한 서원이 이제 불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국사 안에는 다보탑도 있죠. 그리고 불국사 3층 석탑인 석가탑도 있습니다. 저 다음은 이제 아까 본 석굴암이 있는데 이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불국 건축물이에요. 인공석굴. 인공석굴이 뭐냐면 사람이 직접 네, 땅을 파서 만든 굴이라는 겁니다. 사원이고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네, 것입니다. 석굴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삼국시대와 그리고 남북국시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별로 네, 언제 전성기가 있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문화재도 있고 어떤 문화재랑 문화가 있었는지를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꼭 공부하시고 뒤에 있는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